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어느 분이 댓글로 달았더라고요. 추억팔이 또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오늘 추억의 소야곡, 그 옛날 팝송 이야기, 또 디스크 자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들었던 그 팝송 기가 막히게 좋았죠. 또 그 당시 공부하면서 팝송 프로그램 안 들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60년대, 70년대는 팝송이 우리 대한민국에 서서히 막 그냥 인기를 얻고, 또 디스크 잡기가 세계 방송국에서 그냥 하루 종일 히트를 쳤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팝송을 들은 것은요, 50년대 후반, 그러니까 충북 중원군 주덕면에 있는 창고 극장이 있었습니다. 농협 창고에서 영화를 상영을 했었는데, 그게 뭐 영화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닥에다가 시멘트 바닥인데다가 멍석을 깔아가지고 하얀 광목을 붙여놓고 스크린이라 이래가지고 상영을 한 굉장히 간이 극장이에요. 그런데 영화가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때부터 그냥 음악을 계속 틀어 놓습니다. 그냥 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리고, 또 나같이 영화에 좋아하는 이 학생들은 가슴이 울렁거려서 뭐 쌀이라도 갖다 팔아서 극장 들어가야지만 시원하게끔 그렇게 막 점심 때부터 막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그때 처음 들었던 음악이 포렌카의 크레이지 러브 다이아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해가지고 가사를 구해가지고요, 한글로다가 노트 맨 뒤에다가 한글로다가 크레이지 러브 그거를 외웠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팝송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었어요. 우리 물론 대중가요도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있긴 있었지만, 팝송이라는 건 외국 문물의 첨단, 뭐라고 할까, 첨단 병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팝송을 들으니까 왠지 수준 높아 보이고, 왠지 있어 보이고, 왠지 차원이 다른 그런 음악이었기 때문에 당시 저는 포렌카 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오자마자 또 제일 먼저 귀에 꽂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The Animals, 이 동물들이라는 4인조 보컬 그룹이 부르는 House of the Rising Sun. Rising Sun. 해 뜨는 집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들으니까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시 이제 전자음악이 처음 나왔을 때, 전자악기가 거기 반주에다가 그 애니멀스의 노래는요, 지금도 그게 아마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해 뜨는 집이라고, 애니멀스. 내가 지금 영상을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반란적이고 아주 혁명적이고 또 레볼루션한 그런 음악이었어요. 처음에 해 뜨는 집을 들으니까 포렌카는 또 대반치들해지고요. 그 다음에 보컬 그룹이 또 굉장히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1950년대 후반서부터 60년대 초까지 대충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몇 명이나 아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넷 킹 콜, 패디 커머, 플래터스, 카니 프란시스, 패티 페이지, 제리 리 루이스, 샘 쿡, 버비 달린, 척 베리, 에블리 브라더스, 레이 찰스, 벤처 삭단. 뭐 다 귀에 들었죠. 아시는 분들은, 팝송 매니아들은 뭐 이런 정도야 다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1960년대는 가히 팝송의 르네상스 시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방송국에서 디스크 잡기를 한 DJ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올려놨는데, 그 전에도 이제 그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틀어주는 건 있었지만, 전문적인 디스크 잡기는 아마 최동욱 씨가 제일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4년 10월 DBS라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사에서 그 4층에 방송국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동아방송 부의 모니터를 한 1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주 드나들었었는데, The First Show 이래가지고 64년 10월부터 최동욱 씨가 그 팝송 프로그램을 개업을 했어요.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최동국 씨는 그 뒤로 더 퍼스트 쇼하고 또 3시의 다이아리라는 디스크 잡기 프로그램이면서 폰으로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라디오로 즉시 해가지고 방송을 틀어주는 그 음악을 틀어주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 전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음악을 들으려면은 그 미국 무대에서 나오는 그 오리지널 음반이라든가 아니면 백판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500원이었어 백판은. 원본은 한 2,000원 내지 3,000원 했는데 백판은 500원인데 그것도 또 저거가 있어야지, 뭐 야전이라 그래가지고 야외 전축 요만한 거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저는요, 제가 시범으로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5kg짜리인가 5mm짜리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어. 배터리가 이렇게 큰 걸로 달아야지 오래 쓸 수 있었거든요. 한 달 내지 2달을 쓰고, 그 다음에 라디오는 이렇게 납작한 거 트랜지스타를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하정을 요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랬었어요. 또 꼭 요거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실감이 날 거예요. 그래서 64년도에 최동국 씨가 제일 먼저 더 퍼스트 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시의 다이아를 또 만들었는데 MBC에서도 또 이종환입니다 하고서 최동국이가 3시 하니까 2시에 또 이 팝송 프로그램을 했고요. TBC라고 있었습니다. 피세영 씨가 또 다시 4시인가 그때부터 또 다시 팝송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참 군웅활거식으로다가 DJ 경쟁을 했었어요. 당시에 TBC 그러니까 동양방송, MBC 문화방송, DBS 동화방송 이렇게 해서 세 군데서 팝송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최동국 씨가 했던 3시의 다이아는요, 그 당시 청춘들이라 그러면 뭐 그냥 반드시 들어보는 그런 즐거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TBC에서 그 DJ를 하던 피세영 씨는요,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수필하는 피천득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피세영 씨인데 그분이 했던 프로그램 이름은 뮤직 텔스타. 좀 뭐 뭔가 좀 서양 냄새가 나는 그런 그 제목이었고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했던 참 청취자들이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엽서도 물론 하긴 하지만 전화를 실시간으로다가 하는데 그걸 전국에 있는 전화국에서 난리 브루스가 쳤답니다. 그게 이제 그 번호를 돌리니까 그 비슷한 번호도 그냥 홍역을 치렀다 그래요. 그러는데 얼마나 인기 있었는가 하면은요, 당시 그 몇몇 사람은 아주 그냥 단골로 근데 뭐 그냥 선물을 간단하게 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선물 안 주더라도 그냥 방송만 나와도 기분이 좋으니까 방송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전화를 돌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레이 카니프 악단이 연주하는 뱃삼의 무초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65년 4년 그때쯤 됐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벌써 55년이 됐네요. 세월이 참 빠르네. 그 당시 최동국 씨랑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화를 한 적이 있다니까 제가 얼마나 팝송 매니아인지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임국희가 진행하는 뭐 별이 빛나는 밤에도 또 그 다음에 생겼고요. 또 뭐 하여튼 그 팝송 프로그램이 최고로 활황을 이뤘을 때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쁜 엽서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국 팝송 프로그램까지도 시원찮아가지고 VUNC라고 있었습니다. 유엔군 방송.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게 아마 그게 송출을 했는지 아마 미국 부대에서 송출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VUNC가 오후 4시에 64년도에 최동국 씨가 제일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 뒤에 65년도에 오후 4시에 했었을 거예요. 그게 라디오로 따진다면은 KBS가 711, MBC가 798인가 그렇고요. 또 MBC가 DBS가 798이고 문화방송이 813인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650이 VUNC인가 그랬어요. 별걸 다 기억하고 있어.
유영옥이라는 여자가 저기 그 최동욱 씨 밑에서도 일을 했는데 VUNC에서 한 팝송 프로그램을 The First Show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유영옥 씨가 하는 거는 팝송인데 우리나라 팝송보다도 앞서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즉각 공수된 그런 팝송을 틀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반드시 들었습니다. 참 대단했죠. 어느 날 제가 참 별일이 없어가지고 노트에다가 제가 아는 노래 있잖아요. 그 팝송 프로그램을 뭐 스페링이 약간 틀렸다 하더라도 영어 공부도 많이 됐거든요. 그게 한 노트에 두 노트까지 적었어요. 그게 한 2,000곡 가까이를 제가 적은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어쨌든 당시 팝송 프로그램이 그 미국 문명을 받아들이는 시대. 그러니까 60년대의 가수를 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중에서 몇 사람이 나는가 한번 한없이 부를 수가 없어서 몇 사람만 선정을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엘비스 프레슬리, 톰 존스, 카펜터스, 앤디 윌리엄스, 매트 몬로, 로보, 페리 코모, 잉글버트 험프딩크. 또 빠진 사람 있죠. 그건 말하면 뭐라요. 비틀스. 그거 말고도 보컬 그룹이 그냥 줄줄이 당시 그 영국의 음악이 또 전 세계로 휩쓸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음악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앞세워 가지고 전 세계를 또 휩쓸었잖아요. 비틀스 노래는 엄청 당시 대단했었죠. 리버풀 사운드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도 리버풀이 음악이 앞서가는 그런 도시였는데 비틀즈가 그 동네에서 아마 출발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처음에 트럭 운전사였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런데 대중 목욕탕에서 노래를 하는데 허뽀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는 나는 약간 느끼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라고 그럴까, 약간 저는 클래식에 가까운, 아니면 좀 칸츄리 웨스턴 발라드 이런 걸 좋아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괜히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댄스 뮤직에 가까운 거였기 때문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별로였는데 목욕탕에서 노래하다가 앨범 공장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유명해졌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중에 그 마약으로 해서 죽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상에 행복한 그 인기는 다 누린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그 다음에 그 더 많은 가수, 또 앤 마가렛이라는 원래 스웨덴 출신 가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스웨덴이 맞을 거예요. 아마 덴마크던가 스웨덴이 맞는데 앤 마가렛과 같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비바 라스베가스라는 영화. 저는 그런 거를 빠지지 않고 다 봤어. 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웃기는 사람이야. 그래도 어쨌든 팝송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당시에 디시네라고 있었습니다. 60년대 63년서부터 아마 했었을 거예요. 지금 YMCA 종로 2가에서 종로 3가 쪽으로 가다가 YMCA 끝나는 부분에서 뒷골목에 제일학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건물일 거야. 창고 비슷한데 제가 딱 한번 가봤어요. 디시네가 뭔가 그냥 모르면서도 디시네 가서 우리 그 당시 15원인가 20원을 주면은요 콜라 한 잔 딱 줘요. 젊은 애들이니까 커피는 그 당시만 해도 비쌌어. 콜라 병 하나만 두 병인가 세 컵을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주면 2시간 내지 3시간씩 음악 감상을 했었어요. 라디오 가지고도 모자라서 저는 디시네 가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디시네가 뭔가도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영어로 따진다면 beautiful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독일어인데 디시네가 D가 이 관사잖아요. 영어에서 더나 마찬가지예요. 쉐네 이게 그 beautiful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시봉이라는 데가 생겼습니다. 그건 어딘가 하면 종로 1가 그 당시 한미 서적이라고요. 미국 서적 수입해가지고 팔던데 3층인가 그랬어요. 거기도 가봤습니다. 제가 세시봉.
참 대단하죠. 거기도 음향 시설을 사실은 라디오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요런 데서 라디오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깽깽깽깽깽깽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데 가면은 초대형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팝송 내지는 클래식 음악이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 끌어오르는 청춘의 열정을 식혀주고 열정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흘러내리는데 그거를 뒤섞여서 젊은이들과 같이 호흡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50년대서부터 60년대, 70년대까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세시봉이 1955년도부터 생겼어요. 명동에 생겼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거는 김지미라는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서 DJ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사람 있죠. 김기덕 씨. MBC 2시의 데이트라는 FM 방송에서 무려 22년 동안 참 DJ를 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최고 기록이랍니다. 22년 동안 무려 7,500회의 2시의 다이아를 방송을 한 김기덕 씨 기네스북에도 올랐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기덕 씨는 목소리가 참 차분하고 아주 섬세하고 세련됐어요. 그 다음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100 이래가지고 이 100곡을 또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청춘들이 가장 좋아하는 DJ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 방송으로 갔다던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송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J들의 한국 그 청춘들에게 외국 문물을 퍼뜨리고 소개하고 또 영육하는 그런 선구자들이었습니다. 한국 DJ들은 외국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들을 많이 틀어줬는데 김기덕 씨는 진짜 22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했다면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했었는데 그 오프닝 뮤직이 뭐더라? 생각이 금방 안 나네. 어쨌든 한국의 팝송 이야기 50년대, 60년대, 70년대 참 군웅활거처럼 대단한 DJ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국이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팝송 K-팝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그 방송에서 외국 방송에서 한국에서 문화혁명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한국의 그 팝송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방탄소년단의 경우 빌보드지 1위까지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요즘에 그 RM이 노래한 개인 음반도 3위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다가 그 빌보드지에 실린 사람이 또 제가 또 알죠. 누군가 하면은 김시스터즈. 찰리 브라운이라는 그 만화 주인공을 가지고서 원래 김시스터즈가 오리지널은 아닌데 이 노래 가지고 40위까지 진출한 적이 있어요. 빌보드지에.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팝송을 워낙 많이 불러가지고 코리아나 내지는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빌보드지에 많이 실리긴 했는데 요 최근에는 뭐 블랙핑크라든가 뭐 한국의 그 K-팝 그룹들이 전 세계에서 그냥 휘어잡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옛날에 우리 같은 젊은이들은 엘비스 프레슬리라 그러면 하늘과 같은 그런 참 그룹이고 비틀즈 같으면은 정말 지구를 휩쓸 정도로 놀라운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가 전 세계의 탑을 차지한다는 건 정말 경천동지
세상이 놀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지구촌 최고의 K-팝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 콘텐츠, K-팝, K-푸드, K-컬처, K-무비, 지금 현재 한국 젊은이들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억의 소야곡 60년대, 50년대, 70년대 그 유명한 디스크 잡기 겸 팝송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